네, 1번. 전용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외향성이 나타난다. 2. 의존성이 증가한다. 3. 의사결정이 빠르다. 4.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사라진다. 5. 일을 처리할 때 새로운 방식을 선호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의존성이 증가한다 였어요. 네, 2번 수정 확대 가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2.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주한다. 3. 노인과 친인척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 4. 부모 중 한 명과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산다. 5. 성년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조부모를 보살핀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3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관절염으로 수술한 70세 여자. 3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4번.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 5번.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대 남자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4번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2.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3. 장기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5.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단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5번 노인 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1. 보건복지부 2. 지방자치단체 3. 근로복지관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중앙노인보호정보단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안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6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1. 말벗 2. 현지 대필 3. 구강관리 돕기 4. 청소 및 주변 정돈 5. 관공서 방문 시 동행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관공서 방문 시 동행이었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7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가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4.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5.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네, 8번 다음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사전 동의 없이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함,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네, 9번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학대 유형은 1. 유기 2. 자기방임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1번 유기였어요. 어? 11번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의 유형은 음란한 사실을 전송함,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노출함. 1. 육체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시각적 성희롱 4. 심리적 성희롱 5. 사회적 성희롱. 우리 교재 93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 시각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풀어보세요. 1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의 원칙은 1.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4.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3. 학대 발견 시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4.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종결한다. 5. 종교에 상관없이 시설 내 종교 행사에 참가시킨다. 교재 96페이지를 보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1번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였어요. 13번 문제 풀어보세요. 예, 13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기관을 알선한다. 2.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3. 대상자로 인한 업무 고충을 보호자에게 토로한다. 4.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용무는 서비스 제공 중에 처리한다. 5.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약화된 경우는 요양보호를 하지 않는다. 답이 뭘까요? 97페이지를 참고하면 되시겠습니다. 2초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풀어보세요. 14번 문제 다음 상황에서 직업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는 서비스 제공 중 전화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업 부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대상자를 공감하며 위로한다. 2. 다른 대상자에게 이야기를 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한다. 4. 대상자에게 부도 사유를 묻는다. 5.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답이 뭘까요? 교재 99페이지 보면 더 참조가 되겠습니다.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였어요. 15번 문제 풀어보세요. 15번 제가 대상자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1. 반말로 친근하게 대상자를 대한다. 2.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3. 대상자 부재 중에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4.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한다. 5. 계획된 시간보다
연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재 98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2초 후에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2번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였어요. 16번 문제 풀어보세요. 16번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된다. 3.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감각이 나타난다. 4.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5.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 교재 109페이지 보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답을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였습니다. 17번 문제 풀어보세요. 17번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위는 1. 손톱을 둥글고 짧게 자른다. 2.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3. 목욕 후 피부에 보습제를 바른다. 4. 비닐장갑을 끼고 코빈병을 비운다. 5.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우리 교재 119페이지를 보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답을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였어요. 18번 문제 풀어보세요. 18번 노화로 간 기능의 변화가 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1. 당내성 증가 2. 하액 분비 증가 3. 칼슘 흡수 증가 4. 위산 분비 저하 5. 약물 대사 능력 저하 교재 128페이지를 보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답을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약물 대사 능력 저하였습니다. 19번 문제 풀어보세요. 19번 시설 대상자가 아침에 속이 쓰리다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2. 위장약을 먹어야 할 것 같네요. 3. 괜찮아요. 저는 아침마다 그래요. 4. 제가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할게요. 5. 위가 쉬어야 하니까 아침 식사를 거르세요. 교재 137페이지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제가 현장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달할게요 였어요. 20번 문제 풀어보세요. 20번 항결핵제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1. 2주 동안 복용한다. 2.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3.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는 경기한다. 4. 주기적으로 항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5. 항결핵제 중 한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 144페이지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주기적으로 가항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였어요. 21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는 1.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 2. 허리의 피하지방 감소 3. 뼈의 질량 증가 4. 다리의 지방 증가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교재 153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1번 인대 탄력성 감소였어요. 22번 풀어보세요. 네, 22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해당되는 것은 1.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2.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없다. 4.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 5.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다. 교재 162페이지를 보면
참조가 되겠습니다.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네, 4번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 였어요. 23번 문제 풀어보세요. 23번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소가 피부 감각의 감각신경 말단을 따라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동반된다. 현재 162페이지를 보면 참조가 되겠습니다. 1. 건성 2. 자반증 3. 대상포진 4. 피부 건조증 5. 알저신경병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 대상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4번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내분비계 변화는 1. 공복 혈당이 감소한다. 2.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3. 기초 대사율이 증가한다. 4. 포도당 대사 능력이 증가한다. 5.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교재 178페이지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5번 초기 단계의 경증 치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환각 2. 대소변 실금 3. 단기 기억력 저하 4. 신체활동 제한 5. 의사소통 불가능 교재 178페이지를 보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 단기 기억력 저하였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6번 파킨슨 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뇌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한다. 2.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이 된다. 3.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 발생한다. 4.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5. 손상된 쪽 뇌의 반대편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교재 196페이지를 보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7번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염 시기로 심장병을 예방한다. 2. 저자녀 시기로 변비를 예방한다. 3. 채소 섭취로 산화작용을 돕는다. 4번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 5번 동물성 지방 섭취로 혈관 활력성을 높인다. 교재 199페이지를 보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20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8번 운동을 어렵게 하는 노인의 신체 기능 변화는 1. 심근의 두께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흉곽 탄력성 증가 4. 관절 운동 범위 증가 5.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교재 202페이지를 보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9번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쓴 약은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2.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3. 약 복용 시간을 놓친 경우 용량을 2배로 늘려 복용한다. 처방이 바뀌면 이전 약을 모두 복용한 후 바뀐 약을 복용한다. 5.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 교재 525페이지를 보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30번. 금연으로 비례할 수 있는 결과는 1. 후각과 미각이 무뎌진다. 2.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진다. 3. 심장 발작 위험이 증가한다. 4.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한다. 5.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한다. 교재 210페이지 보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혈중 인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31번.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1. 백일에 2. 가상품 3. 폐렴구균 4. 대상포진 5. 인플루엔자. 교재 214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파상풍이었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32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1. 장기 요양 서비스의 비용 절감. 2.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 3.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 4.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5. 장기 요양 서비스의 제공 시간 단축. 416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3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보고한다. 2.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3.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 구두로 보고한다. 4. 상황이 급할 때 원인부터 순차적으로 보고한다. 5.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서면으로 먼저 보고한다. 416페이지가 약간 틀렸네요. 뒤에 있을 겁니다. 이 파트에. 자, 정답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34번.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작성 후에 철회할 수 없다. 2.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4. 작성한 후 병의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다. 5. 연명 의료 중단 시 통증 완화를 위해 의료 행위가 중단된다. 50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였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안위를 위해 기저귀를 제공해 준다. 2.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 담요를 사용한다. 3.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4.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5.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처를 낮춰준다. 교재 500페이지 보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였어요. 자, 이상과 같이 36회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